네, 최근 한국 조선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박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 1년 전보다 98.6% 증가했고요. 올해 1분기 선박 시장의 40%를 차지하면서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2의 전성기라는 수식어를 뒷받침하는 결과물이 나왔던 조선업인데요.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늘 경남대 양승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예, 일단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피해가 주로 있습니까? 예, 조선업 작업장 크게 보면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옥 외에서 하는 곳이 있고 옥 내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내업이라고 하는 이제 옥내 작업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옥외 작업 중에 이제 대부분은 블록 작업이라고 해서 용접하거나 이런 작업은 사실상 실내예요. 배 아니니까. 네네. 근데 나머지 작업들 뭐 도장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잘 못한다고 봐야겠죠. 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할 수 없죠. 비가 많이 내리면요. 바람도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 경남대 양승훈 교수님 모셔놓고 왜 이런 걸 질문을 드렸냐,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또 들을 수 있는 질문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거제 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지금 거제에 있는, 이번에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했는데 이제 예. 대우조선해양에 2012년부터 2016년 말일까지 이제 만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옥 내에서 일하셨습니까? 옥 외에서 일하셨습니까? 예, 저 뭐 자전거 타고 이제 야드라고 해요, 작업장을. 야드. 쉼야드의 야드인데, 예. 뭐 돌아다니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뭐 인사 업무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획 업무 주로 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지금은 교수님은 하십니다만 네. 그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누릴 때 네. 경남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경남을 떠나는 청년 인구들, 그리고 네. 그 인구가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자리, 교육 이런 게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조선업 호황 시기에 경남의 일자리만큼은 자부심, 뭐 자존심이 확실히 네. 있었다. 네. 특히나 조선업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 자존심과 자부심 기인하는 것은 또 높은 연봉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예. 2012년에 입사할 때는요, 제조업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니면 조선소였습니다. 아, 그 3대장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예. 우리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석유화학, 뭐 그다음에 이제 정유인데, 그거 말고도 조선도 사실은 그 당시에 거의 비빌만한 수준에. 지금은 그 연봉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연봉 5천만 원 정도가 대졸 초봉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주는 기업, 뭐 산업이 거의 없었죠. 야, 제가 뭐 지상파 3사 준비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겠네요. 예, 저도 언론사도 준비해 봤는데.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때 이제 비교해 보면 조선소가 더 많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군요. 네. 야, 그런데 어떻게 또 교수님으로? 그러게요. 제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소를 떠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회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시에 이제 업황 자체가 저희가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2015년 거치면서 조선소들은 한 6, 7년, 길게는 10년까지 지금 구조조정 중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직들은 성과급 비중이 제법 되는데, 예. 그걸 일단 성과가 안 나죠.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성과급도 없고, 뭐 그래서 다른 이제 회사를 다녀볼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게 뭔가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선 산업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 좀 거리를 두고 해보자, 그래서 예. 학교로 좀 가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책도 쓰셨어요. 네. 예, 5년간 근무한 경험을 녹여낸 책을 쓰셨는데, 네. 책 제목이 어떤 겁니까? 예,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네. 혹시 뭐 반어법으로 적으신 겁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예. 한때는 정말 유토피아였던 거죠. 이런 곳이 없는 곳이죠. 뭐 예. 높은 연봉을 받으면 사실은 오래 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 오래 다닐 수도 있고 연봉도 높고, 이걸 가지고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뭔가 중산층이 되고, 사실은 더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임금을 받고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이제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라고 했던 거고요. 요즘으로 보면 진짜 유토피아네요. 예, 예,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일한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한동안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실제로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아니 제목을 듣고 네. 디스토피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시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좋을 때 한번 얘기해 보죠. 거제에서 조선업 하면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규모,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당시에? 예, 조선 일단 거제시는 인구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한 25만 정도 돼요. 2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조선소 종사자가 많을 때는 10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절반 가량. 예, 거의 네. 절반 가까이 되고 관련 업종까지 하면 사실은 성인들은 다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조선소와 상관 있는 업종에서 일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한국이 3만 부를 돌파했다. GNI 기준으로 3만 부를 돌파했고 우리는 10대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출에서 많이 기여했던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5위 안에 들었던 수출 효자 산업이었기도 하고 예. 뭐 울산 동구나 거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사실은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이었죠. 한 5만 불 이상. 예. 그래서 저도 거제 행사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네. 그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을까 생각했더니 다 노동자들 또 가족 때문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예, 사실은 거제에 있는 아파트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었던 아파트들은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 대단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7년까지 초호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호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르다 보니 이제 비싼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생기고 예. 재건축 재개발 할 때마다 이제 조합 아파트 할 때마다 뭐 우리 알고 있는 그 브랜드들을 다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미분양이 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주변 지나면 조용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봤을 때는요. 네. 경남으로 조금 더 넓혀보더라도 이 여러 가지 경남의 산업에 있어서 조선업 정말 큰 파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가가치 기준 21% 정도 되고요. 경남에서 제조업으로 버는 돈에 뭐 고용으로 하면 단연 1등이고요. 뭐 그러니까 그 종사자 뭐 물론 이제 기계 산업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단일 이제 회사들로 치면 이만한 규모를 고용한 데가 없으니까 뭐 경남에서 항상 조선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경남 도지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일 만큼 이제 조선업이 중요하죠. 예. 그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여의도 주변 식당이나 그리고 네. 뭐 상암 이런 식당은 밤낮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안 망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제도 주변에 비슷했겠네요. 뭐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 대신에 뭐 작업복이라든지 노동자들 참 많이 몰려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작업복이 그리고 이게 신분인 거예요. 본인의 신분증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 작업복 입고 가면 외상을 달아준다 이런 거 저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고 예. 저희 때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소개팅을 하면 작업복을 입고 가야 했어요. 뭐 정장을 입고 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작업복을 입고 간다고요? 정장도 입고 가보고 캐주얼도 입고 가봤는데 예. 왜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왜 회사 옷을 안 입었냐 오히려 타박을 제가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다닌다 그랬는데 왜 대우 옷을 안 입고 왔냐? 딴 회사 다니는 거 아니냐? 다니는 건 맞냐? 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산층 이상이고 그 지역에서는 사실 상류층인 거죠. 거제에서는 조선소에 다니는 것이 굉장한 예. 그 뭐랄까요? 어떤 품격 같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오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야,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 그 조선소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팀원들끼리의 뭐 호흡도 잘 맞고 상하 관계도 좋고 그랬어요. 뭐 그거 이제 기업 문화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예, 뭐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소는 일이 힘들죠. 그러니까 생산직들은 굉장히 힘들고 생산직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터프하고 뭐 예.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겠으나 잘 되는 조선소에서는 손발이 잘 맞고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당시에는 있었죠. 하면 된다 이런 말을 저는 약간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진짜로 날짜를 주면 하고 이걸 맞춰야 되면 과업을 완수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파이팅도 넘쳤고 예, 그럼요. 또 성과도 항상 이뤄내고 그런데 쭉 순항만 할 것 같았는데 파고에 직면했고 네. 우리가 뭐 제2의 전성기다 그리고 반등에 도전한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고통의 기간도 길었던 것 같고 어땠습니까? 조선업이 이제 99년 한 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선박 시장은 역사상 최대 호황이었고요. 이게 호황이 좀 꺼질만 했더니 중국이 이제 개발을 시작하니까 중국의 물동량을 소화하느라고 예. 했고 그 배를 다 한국이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죠.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선박 발주가 싹 없어졌고요. 선박 대신 이제 우리 해양 플랜트라는 걸 이제 했는데 그건 바다에서 시추하거나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인데 처음 해보니까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거는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 하면서 이제
기회 비용을 뭔가 학습 비용을 좀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로 전부 다 적자가 났고요. 적자는 한 5년에서 7년 가까이 다 적자를 내다 보니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사람을 2,000명, 3,000명, 5,000명씩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호시절은 아주 조금 누리고 한 2년 정도 예, 들였어요. 2년 정도 누리고 나머지는 다 힘든 시기에 근무를 하시다가 노동을 네. 하시다가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좋은 시절 말고 힘든 시기에 구조조정 말씀도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약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뭐 하청 노동자도 그렇겠고요. 두 계층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하청 노동자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해고하는 거는 예를 들면 희망퇴직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뭐 위로금을 준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청업체들은 해고를 한다기보다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산? 업체가 그냥 도산하고 예. 업체가 도산하지 않았는데 보험을 체불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 속에서 한 최소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간은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층은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왜냐하면 예. 정규직 인원을 이제 희망퇴직을 채워야 되는데 예. 부장님들이 안 나가시면 제일 이제 약한 고리에 있는 게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 당하고 그 자리에 이제 20살짜리 상고나 뭐 인터넷 고등학교 등을 나온 친구들이 들어왔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댐뽀걸즈라고. 그게 이제 댐뽀걸. 거제 여상 친구들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제 한 30대 중반의 여성 무기계약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됐던 자리였죠. 책도 그렇고 또 영화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교수님 말씀 중에 얼마 전에 경남 사회 대통합위에서 손배소 취하를 권고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오션이고 네. 옛 사명이 이제 교수님께서 근무하셨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손배소를 이번에 취하하고 이제 새롭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5명에게 470억 원이죠. 네. 예. 그것도 사실 산정이 너무나 정치적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뭐 7천억이네, 8천억이네. 그러니까 공정에서 이제 손해 본 거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할 때 그냥 하루에 얼마씩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걸 못한 걸 다 변상해라 이렇게 했다가 이게 줄어들어 470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몇 천억이 됐다 470억 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교섭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생산성을 높게 해서 더 잘해보자 이런 방식 약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봤고 그리고 이 논란과 이 사안은 아마 이후에 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네네네.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2의 호황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진정한 조선업 그 호황 그 당시 호시절의 진면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수주가 뭐 많다라고 합니다만 일할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네. 예, 끝으로 좀 어떤 것들에 지원이 더해져야 된다.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이제 경제 TV에 나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장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가 돈을 더 많이 주니 네. 지금 조선소가 좀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조선소가 일이 더 힘들죠. 조선소 일이 더 힘들고 예.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하고 예. 그리고 청년들이 안 온다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야죠. 앞으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생산직으로 일하고 그게 숙련이 되고 예. 그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두 번째는 그 핑계로 너무 외국인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걸 핑계 삼았어요. 제가 볼 땐 핑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뽑아도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인력은 충원되는 거잖아요. 충원되고 물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을 이제 요즘에 조선소에서 너무 내국인이란 말을 많이 써서 전 그거 네. 기분이 좀 나쁠 지경인데 네네. 사실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조금 비전을 준다면 조선소에요 정규직 뽑는다고 하면 아직도 사람 많이 옵니다. 그냥 하청 노동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비전이 없고 내가 연봉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에서 뭐하지. 청년들에게 그 비전만 준다면 제가 볼 땐 조선업이 뭐 장기적으로 아직 뭐 그 인력난 문제를 심하게 겪진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인력난 하는데 안정적인 지금 채용 공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군요. 이제 제한적이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력난을 많은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호황 K조선 우리 지역의 가장 또 중요한 산업
기대값인 조선업 분명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대 양승훈 교수와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저 곳곳